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점차 우리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행의 상생상극론이라고 하는 다소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가 아프게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목화 토금수, 우리가 일요일과 월요일 빼놓고 나서 수화 목금토가 내내 오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행이 서로 생하기도 하고 서로 이기기도 한다, 혹은 억제하기도 한다. 오행의 상생상극론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또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길을 열은 사람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이번에 수능고사에 출제가 됐더구만요. 제가 걸어온 길은 바로 이 시로 함축되어서 아주 감동스럽게 여기 써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한의학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이 50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김강좌를 맡게 된 배경도 그 어려운 한의학을 쉽게 이야기해 준 저에게도 스승이 있었습니다. 주역을 가르치신 스승님도 계시고 오운기법이라고 해서 오운육기를 가르쳐준 분도 계신데 지금은 이미 타계신 우리 사부님. 그분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역의 상생상극론, 오행의 상생상극론, 이것은 남달랐습니다. 대학교의 학문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도움이 해주고 있는 한의과 대학교 학생들 골치를 싸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진리로 접근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비워야 됩니다. 뉴커브라고 하는 춤추는 물리학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는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 그 화란인가? 네덜란드 거기에서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있죠. 예? 벌거벗은 임금님을 벌거벗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은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역을 공부하고 또 명리학이라서 사주도 가서 공부하는 그런 학파도 있습니다. 사주라는 게 뭐죠? 년, 월, 일, 시를 따지는데 그 안에 따지는 게 대부분 다 오행입니다. 오행. 제가 이 오행을 얘기할 적에는 조금 목화, 토, 금, 수. 그렇죠? 목은 뭐라고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앙.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다음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도 다 오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상에도 보면요, 서로 이기는 게 있고 서로 지는 게 있고 또 서로 상생해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서 혹시 전문적으로 지금 명리학을 하시고 전문적으로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사고의 탄력성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는 것이 목은 어머니요, 화는 아들이고 토에 비해서는 이것이 어머니고 그래서 모자지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극하는 건 하나씩 건너뜁니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뭐를 극하겠죠? 화를 극하겠죠. 그죠? 화는 금을 극하고 별을 그리면은 상생상극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보더라도요, 화는 무엇이 제일 이겨요? 우리가 보더라도 평소에. 예? 예? 그건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자로도 쓰고 이거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끌 때 뭐부터 생각해요? 물부터 생각하죠. 그런데 기름불은요? 모래부터 생각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모래가 토라면, 예? 혹은 금이라면 금국화가 성립하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화에 불과하고 안에 원리에 불과하지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저기 아랫지방, 그 남도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명리학자가 저희 사부님한테 주역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 저녁 때면 여관에 와서 이제 우리도 이제 술 한잔 펴놓고 이제 사실은요, 직접 강의 속에서 듣는 것보다 강의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더 많으셨고, 실제로 노변정담이라 화로 옆에서 정담을 나누는 거,
또 그런 걸 갖다가 이 선방에서는 다담이라고 합니다. 지대방이라고 그래. 지대방에서 다담, 차담을 나누는 거. 차담을 나눌 때 얼마나 많은 법문이 나오는지 몰라요. 스승을 섬기는 것을 그저 단순히 학교에서 돈 내놓고 그 시간 됐으니까 딱 선생님 10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땡. 이런 공부는 옛날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한의학은 어떻게 전수가 되어야 하느냐. 허준 드라마에서도 보셨다시피 일종의 도제 양성입니다. 나무 패고 물 깃고 허드렛 일서부터 하고 기초가 된다 하면 서서히서 약초 쓸고 그러면서 어느 날 10년, 20년을 스승님을 곁에서 모셨을 때 환자를 딱 봤을 때 서로 씁니다. 아, 여기다가 사물탕, 여기다가 사군자탕. 자, 뭐 우리 기본당은 하도 얘기해서 이제 사물탕 하면 북꽹과리 징이 아닙니다. 당귀 천궁 백자객 숙주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성들의 혀를 보하는 거예요. 사군자탕은 메란 국죽이 아니에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아니에요. 저기 특히 이 국화꽃 같은 것은요, 국화 같은 건요, 이 가을에 피는 꽃 아닙니까? 국화꽃은 몸을 서늘하게 하겠습니까? 몸을 덥게 하겠습니까? 덥게요. 국화꽃이요. 국화꽃을 한번 씹어보시면 화한 박하 냄새 비슷한 게 납니까? 아니면 더운 막 고춧가루 먹은 것 같습니까? 자, 결명자와 국화꽃. 두 가지는 우리 눈을 맑게 해준다고 그래서 세간명목탕이다. 간을 씻어준다. 또 한문으로 써드릴까요? 씻을 세자에다가 이건 좀 쉬운 거니까 세간명목탕. 간을 씻고 눈을 맑게 한다. 네. 그래서 눈을 맑게 하는 데는 간을 항상 우리는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갈라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게 아니라 기로 목욕을 시킨다. 기목욕을. 그러니까 약성이 차겠어요? 아니면 덥겠어요? 요거는 서늘합니다. 그때 국화꽃을 덜 익었을 때, 여기 국화꽃이 조그마할 때, 막 피어날 때, 그걸 감국이라고 그러는데, 요걸로 베개를 만들어서, 혹은 결명자까지 넣어서 베개를 만들면 머리가 명석해지고, 머리가 차지고, 두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주 시원해가지고, 기억 용량이 날로 늘어나가고, 총명해지고, 지혜해지고, 노블 고상해지고, 엘레강스해진다. 감국 결명자.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가을 기운을 받아서 선선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껍데기를 벗긴 걸 죽력이라고 하고, 대나무 기름을 우리가 죽역이라고 합니다. 죽력. 어려운 한자인데요. 대나무 기름 같은 것도 몸을 서늘하게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몸을 덥게 하는 거겠습니까? 서늘하게 하는 겁니다. 메란국죽 얘기 나오다가 얼른 사군자탕이 역거정 나왔는데 너무 곁가지 치면 또 우리 본 진도가 안 나가죠? 사군자탕은 메란국죽이 아니라 인삼, 백줄, 백봉육. 아, 인삼 들어갔어? 그건 기를 보하겠어요? 혀를 보하겠어요? 기를 보합니다. 이거 보세요. 금방금방 아시잖아요. 이래서 이런 사물탕, 사군자탕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처방을 내면서 모든 것을 합방을 해주면서 상생상극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만은 사물탕은 몸이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이요. 마른 사람한테 혀를 보충한다고, 피를 보충한다고 그랬으니까. 사군자탕은 몸이 퉁퉁하면서 뭔가 기름이 이렇게 타는데, 기름은 많아요, 지금. 여기, 심지로 이렇게 막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타는 사람. 그렇죠? 소위 비대해가지고 기운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이걸 올려줘야 되겠죠? 그때 보기를 시킨다. 그래서 보중익기탕이다. 가운데를 보하고 기운을 더하게 한다. 보중익기탕 쓰고, 그것이 알고 보면 사군자탕의 변방이거든요. 인삼, 백출, 백봉령, 감철 한번 들여다보면 인삼이라는 것은 몸을 덥게 하면서 보기시키는 거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인삼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강조해서 이제 듣기도 싫으시겠지만 또 짚고 넘어가죠. 홍삼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홍삼이 아무리 변형됐어도 인삼보다는 조금 잘 법제를 해서 열성을 조금 죽여줬다 하더라도 뭐든지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든 거야, 안 맞는 거야. 매사에 약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병, 매사에 독이라고 하는 것도 병이지만 보는 눈에 따라서는 만문이 다 약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전 세계의 총알로서 우리가 군림하려면은 보는 것마다 약으로 봐야 돼요. 부뚜막 위에 있는 먼지를 양상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먼지도 약했습니다. 복룡간이라고 그래서 부뚜막에
참, 이 대들보, 말 잘못했습니다. 대들보 위에 있는 먼지를 양상진이라고 해서 대들보 양자 써가지고,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그 먼지를 취해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질 때 코에다가 확 불어주면 재채기하게 쓰는 약으로 좋습니다. 복룡간이라고 말은 어렵겠지만, 부뚜막, 오래된 부뚜막이 아래에 있는 흙을 퍼가다가, 예? 우리가 약으로도 씁니다, 여러분. 개똥도 약으로 씁니다. 사람의 대변도 약으로 씁니다. 옛날에 인도에 기바동자라고 하는 어린 동자가 있었습니다. 명석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하다가 의학을 공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어린 나이에 16살도 안 된 나이에 의학을 다 도통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부님, 제가 이제 나가서 좀 개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부님이 그래.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한 1년 동안 약이 안 되는 풀을 뜯어오너라. 3개만 뜯어와라. 그러니까 기바가 알았습니다. 약이 안 되는 풀 제가 뜯으러 나갔어요. 한 1년을 그냥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냥. 근데도 하나도 약이 안 되는 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큰일 났어요. 이거 면허증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사부님한테 가고, 사부님, 약이 안 되는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눈에는. 질경이 풀, 그거는 차전자라고 그래서 차가 앞으로 지나간다? 그러니 차도 지나가니 오줌이 안 나가겠어, 그게. 그래서 소변 잘 나오는 약, 쇠비름, 참비름, 쇠비름은 미끌미끌하니까 당뇨병으로 마른 사람한테 좋은 약, 솔리파리, 그건 설사가 나오고 대변이 무른 사람들이 먹으면 대변이 굳고 말이지. 그게 참, 이게 신선대 음식으로도 좋아. 소나무 뿌리 밑에 자는 백복령, 백복신, 이뇨제로도 좋고, 정신을 맑게 하고, 이 배운 대로 보니까 만물이 다 약이야. 사람 머리털, 요거 태워서 먹이면 이게 어떤 때는 임질매독에도 좋지만, 지혈제로도 쓴다. 우와, 돼지 족발, 여자들이 젖안 나오는데 사물탕하고 쓰면 좋고, 녹용, 몸이 찬 사람 쓰면 좋고, 자기는 보니까 다 약이야. 우와. 그래서, 아이고, 면허증 못 얻다 큰일 났다. 하니까 사부님이, 네가 이제 면허증을 갈 때가 되었도다. 만물이 다 약으로 보여야죠. 그러나, 만물이 뭘로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도구로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인삼은 우리가 기운을 보충시키고 조금 덥게 하는 거니까, 몸이 더운 사람한테는 더덕이 내내 사삼이라는 학설도 있고 또 만삼, 단너삼이라는 학설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삼자 들어가는 요소 사삼이나 만삼 같은 걸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건 창출하고 같은 종류인데 이것이 삽죽꽃, 삽죽뿌리라고 해서 삽죽꽃이 아니라 삽죽뿌리라고 해서 몸에 옛날에 사당에 가면 축축한 사당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태우면은 그 습기가 싹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독시키는 게 몸을 마르게 하겠어요? 살찌게 하겠어요? 거습지제입니다. 예?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복령이라는 게 조그맣게 소나무 뿌리 밑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인데 백복령이 맛이 없어요. 맛이. 무미인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는 무미는 신맛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제가 강좌 중에 확실하게 하나 유형시킨 건 뭐죠? 산수신산이라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둥퉁한 사람은 좀 맵고 담담하게 먹고 땀을 좀 내고 야간 부른 물식하고 야간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마른 사람 좀 쉬고 달콤하게 먹어라. 왜? 맛이 없는, 이건 단미라고 하거든요. 단미는 설한다. 단미는 기를 소통하게 해주거든요. 담담한 맛은 모든 기를 소통해줘요. 양방에서 쓰고 있는 양약도 이뇨제는 무조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통, 백사, 차전자, 등심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백복령 같은 거, 모든 것이 맛이 없어요. 무미예요. 여러분들이 살을 좀 빼고 담담하게, 살을 좀 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거든 맛이 없는 걸 즐기세요. 무미. 그래서 담담한 맛은 배설시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 보세요. 인삼은 기운을 넣어주죠. 살찌게 하는 거 아니죠. 백출 살 빼게 해야지 거습지제라고 그러거든요. 백복령 이뇨지제죠. 그 다음에 감초가 너무 이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거를 군신좌사, 임금이요. 그 다음에 옆에서 신하요. 보조해주는 역이요. 근데 요거는 사령이다 해가지고서 군신좌사라고 해서 이와 같이 처방에도 다 음량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를 보충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생하고 상극하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음량을 먼저 봐야죠. 그래서 몸이 퉁퉁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사군자탕, 몸이 마른 사람한테는 사물탕, 여자한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진짜 건강성은 뭐냐? 전체성이니까 오미자 같은 거는 약간 신맛이 위주긴 하지만 시고, 그 다음에 달고, 그 다음에 쓰고, 약간 맵고 짠맛까지 다 있다 그래서 오미자 같은 그런 성품이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오미자술을 우리가 대접을 하고 나면 크게 화가 없는 거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 맛으로 보아서 음량도 보고 생김새를 보아서 결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상생상각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사주를 뽑았는데 여자가 수가 나왔어요. 부인이. 남자가 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명리학자가 꽤나 유명한 사주관성학자인데 제가요 여자가 수고 남자가 화하니까 이게 극한다는 게 이긴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하고 화하고 이걸 갖다가 이걸 이기는 걸로 얘기해서 내가 말이죠 이 남자 보고 말이죠 여자를 하나 더 두라고 그랬어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래 여자 보고는요 물장사라고 그랬어요. 물장사면요 여러 가지 물장사도 생수장사도 물장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부터 생각하죠? 물 이꼬로 술장사. 좀 과장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내가 말이죠 부적도 써줬습니다. 부적도요. 그러니까 우리 주역 선생님이 아이고 두통이 생긴다. 어떻게 해서 수국화를 그렇게만 해석하느냐? 아이 극하는 거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남자를 이기는 상이니까 이건 이기면 뭐요 여자가 너무 세서 안 됩니다 이거. 여자는 하나 더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태노하시면서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제자가 아니로다. 잘못하면 쫓겨날 뻔했습니다. 대세상에 왜 물을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걸로만 생각하냐? 야, 물 없는 불이 있냐? 여기 기름이 있다, 기름. 예? 기름이 없으면 불이 있습니까? 그쵸? 여자가 기름이라서 남자 내줘 잘하게 생겼더구만 그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대기 묘용이야. 왜 그따위로 해서 가정 파괴를 해? 그러시면서 새벽까지 저희들을 못 가게 붙들어 놓고 여간방에 가갖고 담배를 뽁뽁뽁 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주를 공부하시던 오행을 공부하던 한의학을 공부하던 양의학을 하던 정치, 종교, 철학 모든 걸 하든지 사람 따라 설파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 이게요. 사상의학으로 한번 내가 소양인으로 진단받으면 영원한 소양인입니까? 소양인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살이 쪘는데도 먹어야 돼요? 소음인은 인삼이 좋다고 하는데 열나는데도 인삼 먹어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넷 중에 하나로 가려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이재만 선생님처럼 왜 쌍패탕 먹고 다 안 나느냐 의심을 가져보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지 나는요 태음인인데요. 태음인은 뭐가 좋은데 태음인이 아닌 성향도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지만요 저한테 여성 호르몬을 주사하면요 이 수염 다 없어집니다. 젖도 나와요. 걷는 것도 하면 여러 코를 미스코리아처럼요. 남자도 여성도요 남성 호르몬 주사하면 수염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여성 속에도 남성이 있고 남성 속에도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여러분. 진정한 하늘나라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모세의 율법에는 7형제를 섬긴 여자가 있는데 7형제를 섬겨봐요. 그러면은 7형제가 자식도 없이 장남이 죽으면은 그 여자는 동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7형제를 섬긴 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하늘나라 가면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그 교활하게 물었어요. 슈퍼스타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진정한 곳에는 음양이 없는 곳입니다. 음양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음과 양을 절대적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것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박문수가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가 태어날 때부터 암행어사였습니까? 아니죠. 어사고시에 합격했으니까 암행어사죠. 그래서 저 경기도 어느 절에 가서 그 나한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갔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은 꿈도 잘 꾸고 말이지.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뭐 시험 문제도 줬는데 자신있게 올라가는데, 어디쯤 의정부쯤 왔다고 할까요? 대충 그냥 뭐 적당한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원래는 천안 쪽이라고 그러는데 수원 얘기하다가 천안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의정부로 비행 돌아서 왔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주막집에 딱 묵었는데, 주막집 노파가 술은 파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100명, 200명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뭐하러 왔습니까? 모르시오. 이 집의 주막집 노파가 유명한 해몽가입니다. 해몽가. 네? 해몽가. 이 꿈을 잘 해석한다 이거요. 이 자리에 마침 계신 미국인으로서 제라미라고 하는 분이 와 계신데, 외국어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저분이 한국인의 태몽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요, 태몽. 이 꿈에 대해서 아주 논문을 쓰셔가지고 아주 외국에서 책도 내신 분이 선수 이렇게 와서 경청하고 계십니다. 꿈에 대해서는 도사입니다. You are master of dream. 예, 꿈의 박사입니다. 예, 그런데 해몽을 잘하는 주막집 노파가 그 다음날 자기 꿈도 좀 어떻게 해주려고 내려치면 내가 무슨 꿈을 꾸나 하고서 이 문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지혜 제일 문수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의 상징 중에 문수, 세 사람만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토론 문화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못할 일이 없다 이거죠. 지혜의 상징입니다. 문수 동자로 흔히 나타나죠. 오대산에 자주 나타난다고 그러더구만. 옛날에 세조대왕 피부병 걸렸을 때도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주고 갔다는 전설이 있는데, 얼마나 꿈도 좋았고 지혜로웠으면 박문수라고 이름을 어렸을 때 붙였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가 꿈을 꾸니까 세상에 만상에 꿈을 꿨는데 재수없는 꿈을 꿨어요. 보세요. 주둥아리, 옛날에 술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주둥아리가 박살나는 꿈을 꿨어요. 주둥아리가. 일어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얼른 이렇게 보고 해몽 좀 하려고 딱 가니까 마침 주막집 노파가 안 계시네요. 그래서 주막집 노파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니까 딸이 물어볼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12년 동안 시봉했는데 꿈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어머니는 다 따라갑니다. 그 원래 비서실장이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꽁 대신 닭이라고 무슨 제가 여차지차는 자기주 초차야 앞차치다 이차치다다 박살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가십시오. Go away. Come back, go back your home.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같이 불길한 꿈은 이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박살나는 꿈을 꾸고서 어떻게 이 어사시험을 감히 보러 갑니까? 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있잖아요. 이치가 뭔가 박살나는 꿈 꾸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주막주 노파가 아니 그 귀하게 생긴 분이 벌써 떠났냐? 점심도 안 잡숫고 1인지하에 만인지상이라 한 사람 밑에만 있지 만인지상이라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만인의 위에 있을 사람이다. 한 사람은 왕이죠. 왕 아래 만인의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때 이 벼슬 이름이 요새는 말하면 총리 아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사람인데 어디로 갔느냐니까 어머님 꿈을 이런 개꿈을 꿨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 여차저차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야야야야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 너 우리 집에 자손 대대로 복 짓는 일을 갖다가 네가 막았구나. 빨리 가서 모셔오너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딸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제발 그대로 올라가십시오. 혹시 여기 오기 전에 꿈꾼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시 제목을 얘기해줬다고. 빨리 올라가십시오. 하늘이 덥습니다. 당신은 1인지하에 만인지상이라 숙생에 많은 공덕을 져서 금생에 당신은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힘을 내가지고 딱 갔더니 정말 꿈에서 본 대로 나와가지고 오사마를 꼽고 다시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궁금해 죽겠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그 대답은 강의 끝날 때쯤 해드릴게요.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강좌가 안 들려요. 그죠?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우 같은 강사. 그래가지고 박문수가 이제 어사를 물렀거나 섰거나 하면서 잠깐 내리거라 말이야. 나 좀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이 주모가 다 차려놓고 딸이 미안하다고 훅 쭈그리 가서 삼배를 올리고 미안하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앉아있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 큰일 나거나 말거나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범부들이 이런 꿈을 꾸면은, 박살나는 꿈을 꾸면은 나는 거의 흉몽이라고 그랬습니다. 흉몽이라고 그랬습니다. 흉할 흉자.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까지 귀상을 가진 분이 이런 꿈을 꿨을 땐 야그가 달라집니다.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것이 깨졌으니까 밑에서 떠받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흉몽 꿨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귀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돼지 꿈이 원래 돼지가 그렇게 우리가 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돼지 꿈하고 대변 꿈을 꿨다 하면 왜 우리가 기분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길몽, 흉몽 너무 따지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흉몽을 꿨거든 길몽을 꿨거든 소금으로 동서남북 소금물로 내뿜고 길몽이 흉몽이고 흉몽이 길몽이다. 공죽 희색이요 색즉 희공이다. 우리 본심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길하지 뭐가 흉몽이고 뭐가 길몽입니까? 해석하기 달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국화라 하더라도 물이 불을 이긴다 손 치더라도 그런 때는 부인이 내조를 잘할 것이라 해서 부부를 화합하게 해줘야지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미신이 많아요. 저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울진신문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전 암흑의 국장님이 계십니다. 자기 얘기 좀 꼭 방송에서 한번 해달래요. 네. 이 양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몇 년 동안 제가 그 동네 봉사할 때마다 자기 뒷동네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3대 동안 이 다리를 못 들으신대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집에 집터가 어떻다, 풍수가 어떻다, 뭐 밑에 수맥이 지나간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한번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분을 뵀어요. 뵀는데 정말 이 신발을 하도 이렇게 끊다 보니까 신발 한쪽만 이렇게 달아있더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신발이 바깥쪽이 많이 달잖아요. 근데 이렇게 끌다 보니까 안쪽으로 달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우병은 어떻게 하라고? 우병은 어디로 치료한다고요? 좌측. 우병은 좌치한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에 있는 심장 경락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냉하다고 봐가지고서 치료할 때는 여기를 강하게 보았는데 이분은 이 몸이 아래로 자꾸 이렇게 무거운 분은 위로 불기운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물기운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불기운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치료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귀 뒤에 있는 예풍열 여기를 그냥 강하게 지압을 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30분 치료받고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올라서 아마 올림픽도 나갈 수 있으시지 않을까. 지금 살아 계십니다. 증인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뭐 풍수가 잘못되었다? 산세가 잘못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좀 퉁퉁한 사람은 아무래도 수맥이 지나가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나 수맥이 지나가더라도 몸에 화기가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탄력성이 중요한데 그 사고의 탄력성이 뭐냐? 바로 이런 미신에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하게 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석하게 달렸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 해석하게 달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족이래야 산다.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연구를 해볼까요? 자, 열이 있다. 자, 이제 불입니다. 불. 그러면 먼저 물만 생각한다고요? 물만 생각해서 던지죠. 절간에 가서 촛불 끄는 데는 뭘로 끄죠? 바람으로 끄죠. 그러니까 목이 화를 이길 수도 있네요. 때로는. 조그만 불은. 대부분은 물로 끄지만 아까 기름불은 뭘로 끈다고 그랬죠? 모래로 끈다고 그러니까 금국화도 가능하네요. 그죠? 토국화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잘 보세요. 요새 피부병이 많은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홍역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 일종의 몸이 근질근질하고 자꾸 뭐가 발진이 오는 것은 열병입니까? 냉병입니까? 열병이죠. 열병은 일단 그걸 식혀줘야 되겠으면 열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식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옛날에 할머니들이 홍역을 한번 땀을 더 내서
화를 화로 추리하는 법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유전, 중동 전쟁 때 그냥 막 폭격을 맞아가지고 거기 지금 유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불이 팍 타고 있어요. 거기다 물 갖다 뿌려서 꺼져요? 모래 뿌려서 꺼져요? 뭐 하얀 가루 뿌려서 꺼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젊은 학생들. 폭탄을 했죠. 맞불을 쳤죠. 옛날에도 산불이 너무 크면요. 산불이 너무 크면 한쪽에서 불을 확 맞불을 해서 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행의 상생상극론에도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 정법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 이야기는 음양관과 이 이야기를 귀결이 됩니다. 무한한 수천만 가지 예를 든다 하더라도 무효정법이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정법이다. 일정하게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정법이다. 따라해 주실까요? 모처럼 무효정법이 정법이다.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한 것이 바른 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행론을 공부하시는 동양학자 여러분, 암기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좀 쉽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인체에 있는 불도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소음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경락과 그 다음에 콩팥이라고 하는 심장경락으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화라고 합니다. 사모님 춤 한번 추실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춤을 추고 막 여러 가지 살살 댄스 나면 이런 거 하고 나면 흥분이 되죠. 기분이 좋죠. 예? 기분 좋아서 일어나는 불을 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다가 죽게 하는 것도 군화입니다. 그렇죠? 너무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지게 좋다가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노래방 종품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래 부르다가 너무 즐겁다가, 그죠? 또 어느 날 진찰실에 어머니를 막 업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부처님 가운데 또막처럼 착하게 생기는데 중풍이 왔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에 병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왼쪽에 병이, 이게 늘어져서 오는 병이거든요. 구안와서 와사풍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 상식에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즐거운 게 무슨 병이 올까?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다 짜증나서 오는 거겠지. 그래서 맞을 중자, 바람풍자, 동사, 목적어, 주어는 생략이 됐습니다만은 제 3형식입니다. 내가 바람 맞았다 하더니 이 바람은 짜증의 바람이요, 분노의 바람이요, 질투의 바람이요. 저도요, 자주 눈가가 떨립니다. 질투가 날 때는 그냥. 피부병도 걸렸어요. 옛날에 여배우 사랑하다가. 오드리 헵번, 생각만 해도 열받아, 지금. 오드리 헵번을 키스한 안소니 파킨스, 저희 질투 대상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피부병 앓았어요. 그때서부터 피부가 버르르 떨립니다. 질투의 징조로구나. 이게 풍입니다, 풍.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이 왔다면 나는 분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성격이 아무래도 얼굴은 착하게 성질이 급하시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참 착하신 분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나이가 38살 먹어서 겨우 노총각이 돼갖고 호르몬이 모시고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옆에 우리 마누라입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쁘게 새댁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보니까 신혼복을 그냥 입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호르몬이만 모시고 살다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대요. 근데 제주도에서 탁 날라오는 거를 어머니가 마중하러 공항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멀리서 자기 아들이 예쁜 색시 데리고 내리는 걸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뱃속에는 또 씨앗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한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돌아가셨대요. 입이 돌아가더래요. 너무 좋아도 중풍이 옵니다. 쾌락도 중풍의 원인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짜증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도. 그러나 우리가 소양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삼초경락이라고 넷째 손가락하고 그 다음에 담경락이라고 해서 넷째 발가락으로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 시대의 모든 암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군화직이라고 안 하고 상화직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자. 물론 재상상자를 원래 임금군자 재상상자니까 이거는 이불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여기 기름불이 있는데 그 기름불에다가 한번 물을 부어봐요. 더 퍼집니다. 그렇죠?
기름불에다가 이거 보면 덮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우리들의 방랑을 끝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화지기도 뭔지, 야, 이런 때는 기름불, 조개탕이 좋다. 짜증난 불에는 조개탕이 좋고, 우리가 시오가 개지 용골머리탕이라고 해서 용뼈다, 화석 용과 이 굴껍질을 갖다 약을 쓰고, 모려분이라고 해서 굴껍질을 약으로 쓰거든요. 왜 한약에 광물질이 들어가느냐? 왜 서양에서 이제 늑대사 순은을 주사시켜가지고 화기를 내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화나 상화, 우리들의 즐거움의 불, 기분 나쁜 불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헤어지는 시간. 퀸이 부른 보헤미안 랩소디. 제가 한때는 한의학계의 보헤미안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강좌를 끝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들은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이 환상과 같은 세상에서 눈을 바짝 뜨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노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이것은 환상이냐? Caught in a land 우리들은 사막에 짓눌린 것 no 같다. escape from reality. 진실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다. Open your Open your eyes. 눈을 크게 떠. Look up to the sky and see. 하늘과 높은 것을 보면서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불쌍한 소년에 불과하지만 원래 이 노래는 불쌍하게 살인을 저진 젊은이를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하는 그런 걸 그린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오픈시키라고 보헤미안 같이 우리는 방황을 하지 말고 우리는 눈을 크게 뜨자는 말로서 오늘 강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